네, 안녕하세요. 데일리 핫이슈 김전입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내내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늘은 겉옷 안에 반팔을 좀 입어봤어요. 조금 추울까 싶었는데 딱 적당하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추워서 이 두꺼운 옷을 몇 겹이나 껴입었던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곳곳에는 벚꽃도 활짝 폈습니다. 네, 여러분. 깜깜한 어둠이던 얼어붙을 것 같던 추위도 모두 다 지나갑니다. 2020년 행복한 새해를 다짐했던 날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근 2달 동안 우리의 삶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늘 따뜻함은 느낄 수 있죠. 여러분, 모두 다 지나갈 겁니다. 그때까지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들으면서 앞으로도 저희 바른경제TV와 늘 함께 해주세요. 네, 그럼 3월 27일 데일리 핫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월 6일 이후 처음으로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날 증시를 끌어올렸던 첫 번째 미 증시 이슈는 바로 대규모 재정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에 다우지수는 최근 3거래일간 20% 이상 폭등하기도 했는데요. 전날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슈퍼 부양책이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표결 결과는 찬성이 96표, 반대는 0표로 만장일치였습니다. 정파적인 대립이 극심한 상원에서 이 당파의 구분 없이 똑같은 의견이 나온 겁니다. 코로나19 대규모 경기부양책 패키지는 오는 27일 하원 표결을 통과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서 곧바로 발효될 예정인데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역시 법안이 넘어오면 즉시 서명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한 해 예산이 4조 달러 수준임을 감안하면요. 2조 2천억 달러는 정부 예산의 절반이 한꺼번에 투입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경기부양책에 담겨있는 실업수당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이 실업수당을 다른 의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정부가 실업자에게 4개월 동안 주당 600달러를 지급을 보장을 하면 일부러 해고를 택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의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면서 설득한 끝에 수정안을 먼저 투표하는 것으로 절충했습니다. 네, 두 번째 미 증시 이슈는 미국의 고용 충격입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자 수가 일주일 만에 무려 300만 명 넘게 폭증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300만 1000명 늘어난 328만 3천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수치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전 기록을 살펴보면 1982년 10월에 69만 5천 명이 최고치였는데요. 328만 명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숫자입니다. 전월이 집계한 예상치 150만 명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 이 곳곳에서 봉쇄령이 내려지고 수많은 식당이나 가게, 기업들을 포함해서 각종 사업장이 폐쇄되면서 대규모 실업 사태가 그대로 수치로 드러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지표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증시에는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제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했었죠. 그 이유는요, 이미 대규모 실업이 예상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서서 설명했던 것처럼 연준과 정부의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위한 노력이 보여지면서 시장이 생각보다 차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정부의 부양책 패키지가 시행되기 전에 상황인 만큼 수치에는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이 시작되면 기업들은 일시적으로 해고했던 근로자들을 다시 채용할 것을 바란다고 언급한 만큼 다시 고용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금요일 국내 시장은 어땠을까요? 코스피가 4% 넘게 급등하면서 1750선을 회복했고요. 제가 오늘은 잘못 본 건 줄 알고 다시 눈을 비비면서 봤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시총상위 종목들이 정말 거의 90%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빨간색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럼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그럼 이어서 국내 경제 이슈 살펴볼게요. 바로 G20 정상회담입니다. 어제 한국 시간으로 26일 저녁 9시에 G20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통화에서 처음 제안한 뒤 다른 주요 정상들의 동의를 얻어서 개최가 결정됐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요, 바로 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 형태로 열렸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산이 되면서 초비상사태에 코로나19 현상에 대한 방역 협력과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됐는데요. 특별 화상 정상회의 결과로 나온 공동선언문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됐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조치라던가 방역 측면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성과를 거둔 한국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죠.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한국의 선제적이고 투명한 방역 조치를 국제사회에 공유를 했습니다. 특히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좀 으쓱합니다. 이런 말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정말 요즘 이런 기사를 볼 때면 좀 국뽕에 취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채택된 공동선언문에는 필수적 경제교류 필요성 등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내용들이 포함해서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공동 대응 조치를 성명에 담았는데요. 회의 내내 각국 정상들은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코로나19 비상시국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화상회의라는 유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각국에서 국제 공조를 위해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 모습이 그날따라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살펴볼게요.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EDGC입니다. EDGC가 지난 25일부터 3거래일 연속으로 10% 넘는 갭상승을 보여주면서 가파른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EDGC 자회사는 미국의 주 정부와 코로나19 진단시약 100만 명 분량의 진단시약 구매 의향서를 체결했고요. 다음 날인 26일에는 유럽의 신랩과 함께 200만 달러 규모의 진단시약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크라이나의 코로나19 진단키트 1차 선적 물량 10만 명분 수출까지 호재가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진단키트는 EDGC의 관계사인 솔젠트가 개발한 키트인데요. 코로나19의 특정 유전자가 염기 서열을 증폭해서 진단하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 방식의 진단키트입니다. 이 진단키트는 이미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 사용 승인과 수출용 허가까지 받은 제품입니다. 유럽 EC 인증에 이어서 최근 필리핀 FDA와 태국 FDA의 판매 승인을 동시에 획득하기 때문에 추후에 수출 분량도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한국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입을 문의하거나 요청한 국가는 47개국, 인도적인 지원을 요청한 국가는 39개국에 이르는데요. 그중 최근 주가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시젠과 솔젠트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미국에까지 수출된 상태입니다. 특히 오늘은 장 초반에 외국인이 EDGC를 대량으로 순매수하면서 장중 29%까지 상승하기도 했고요. 상한가에 직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진단키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전 세계 국가로부터 코로나19 진단시약에 대한 해외 수출 계약과 공급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벌써 수십만 명 분량의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 외 다수 국가의 제품 공급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이 진단시약의 해외 판매권자인 EDGC 역시 폭발적인 실적 증가 그리고 주가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알서포트입니다. 코로나19로 계약 연기, 재택근무가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최근 가장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기업은 알서포트로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제가 여러 번 언급한 적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알서포트가 또 한 번 이슈가 된 것은 바로 어제 G20 정상회의가 사상 처음으로 유례없는 화상회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국가 간의 이동이 자제되고 있는 만큼 이번 G20 정상들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위해서 화상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관저부터 시작해서 확진자 접촉 이후 자택에서 격리 중인 독일 총리는 자택에서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G20 정상회담의 첫 화상회의였지만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이 됐습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가 간의 공조가 긍정적으로 이뤄진다면 앞으로도 화상회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소식이 알서포트 최고 18%까지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EDGC 소식과 알서포트 소식으로 데일리 아디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